이슈토크입니다. 최근 부산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고양이를 학대해 창밖으로 던져 죽게 했습니다. 동물 학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약한 처벌이 이 같은 잔혹범들을 부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동물 보호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고 우리 사회의 반려동물 문화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시민섭 대표,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탁지훈 부산 지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금정구의 한 PC방에서 고양이 학대 사건이 있었는데 일단 어떤 사건인지 좀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해 주시죠. 네, 금정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학생이 여자친구와 관계가 실현을 당했다. 그리고 고양이가 운다라는 이유로 PC방 내에서 업주가 키우고 있던 고양이, 메인쿤이라는 종류의 고양이인데요. 이 고양이 9개월 된 고양이를 배를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고 그리고 이후에 3층 높이의 건물에서 아래 바닥으로 시멘트 바닥으로 던져서 고양이가 사망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네, 지금 학대한 아르바이트생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힌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케이스의 피의자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혹은 검찰이 좀 이 징역 처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처벌 기준이 좀 완화될 가능성이 좀 크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선처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보시는 예, 거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동물 학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해운대구에서도 한번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계속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하늘샷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그 강아지를 하늘로 던지고 난 후 사진을 찍는 건데 지금 현재 SNS에서 유행처럼 퍼지고 낙상 사고로 이어져 반려동물이 병원 신세까지 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최근 부산 진구 해운대 일대에서 고양이들이 잇따른 죽음에 당황하거나 염산을 뿌리는 다양한 학대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최근 5년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접수는 매 10% 이상 늘어나면서 2014년 기준 265건의 사건 접수에 2018년 555건의 사건이 접수가 되었어요. 대부분의 동물학대는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통계 역시 빈강의 일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려동물 학대와 희생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동물학대에 대해 선진국보다 미약한 수준의 처벌도 있겠지만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면에 반려의 개념보다 애완의 개념에 더 가까운 인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여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동물을 하나의 생명체로 대하는 것이 아닌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장난감과 같은 존재로 아직까지도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유기동물 통계나 동물학대 통계에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답변이라는 것이 반려동물과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식의 개선이 아직까지는 좀 선진국들에 비해서 덜 된 것, 그리고 그 처벌 규정이 그런 인식을 좀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다양한 유튜브라든지 말씀하신 인증샷 찍는 그런 미디어들이 또 다른 이 고양이나 강아지, 동물 학대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해 동물보호법 처벌 규정이 좀 강화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은 좀 약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실제 지금 지난해 이제 처벌 상향이 된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은 동물에 의한 물림 사고로 인해서 그 동물의 견주한테 어떤 책임을 부과한다 하는 그런 내용에서 동물이 사람을 물어서 사람이 사망케 되었을 경우에 그 동물의 견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부분이 개정이 된 거고요. 네. 실질적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서도 말씀하셨겠지만 기존에 우리나라 사회에서 동물보호법에 처벌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 법을 이제 집행하는 기관들, 검찰, 특히나 이제 법원 측에서는 네. 판사들 이런 분들은 이 동물을 학대한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경각심을 갖는다든지 이런 법 감정 자체가 국민들하고 상당히 괴리가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처벌이 약하고 또 피해자가 동물이다 보니까 네. 경찰에 제대로 진술을 못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이 사람을 처벌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부분까지 더해져서 네. 이 동물의 학대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나고 처벌 또한 뭐 미미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하면 최고형이 2년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벌을 좀 받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요, 예. 경찰청의 자료를 보면 2015년에 264명, 16년에 331명, 17년에 459명, 18년에 592명이 이제 기소 의견으로 동물 학대에 의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 기억에 동물 학대로 인해서 실제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사례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사건, 예, 예. 그 사건의 피의자가 법원으로부터 6개월, 징역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례 이외에는 예. 순수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로 구속된 사례는 거진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법 이제 재판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처벌은 강화가 되긴 했지만 이제 선고되는 형량은 어떤 강화된 처벌 규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가 좀 궁금한데 좀 어떻습니까? 현재 반려동물 산업이 아닌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처벌에 앞서 인식의 변화와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수준의 질서를 우리들이 잘 지키면 지금보다 웃음 가득한 대화와 토론이 될 수 있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 정말 큽니다. 네. 그럼에도 한번 해외 반려동물 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미국의 경우 미국의 모든 주에는 동물 학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학대 금지법을 제정하고 있고 주마다 처벌 수위는 다르지만 최고 10년 징역 또는 최고 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억 7천여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도 있습니다. 네. 혹시 동물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씩 나오고 독일은 현재 개 사육세를 지역과 개의 종류에 따라 연간 13만 원에서 100여만 원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 세금으로 동물 구조나 동물 복지에 쓰여지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독일의 반려동물 문화를 좀 우리나라에서 본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며 독일은 반려동물에서 재산이 아닌 하나의 생명체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반려동물이 법적 지위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인식을 가진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이 동물보호법상 참 서글픈 이야기지만 네. 물건이 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반려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법령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좀 많이 발달한 선진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건 뭐 현실이고요. 사실 반려동물 학대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좀 쉬운 입양 절차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반려동물 입양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단 요거부터 제가 잠시 정정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입양 절차가 간단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쉽게 사고 팔 수가 있다라고 네. 그렇게 정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입양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통상보면 유기동물을 사지 않고 유기동물들을 뭐 임시보호한 이후에 가족으로 만든다 이런 의미가 네. 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입양이 아니라 반려동물을 개나 고양이를 한국에서는 네. 어디서나 언제나 뭐 적은 돈을 들여서 구매를 할 수 있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될 것 같아요. 펫샵에서 좀 예, 시작하죠. 예를 들어 펫샵들 거리에 많은 펫샵들 있죠.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도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백화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 마트에서도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예. 물론 또 재래시장에서도 가서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동물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한 제한이 좀 덜 하거나 예. 어디서나 돈만 내면 동물을 살 수 있는 나라는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동물을 사고 파는 이 행위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가 어떠한 간섭도 없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적은 돈을 들여서 동물을 돈 주고 샀다가 네. 집에 데려와서 키우다가 아파서 지금 더군다나 동물병원에 우리가 보험 제도도 안 되기 그쵸. 때문에 예. 한번 아프면 병원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동물이 이 생명 라이프 사이클이 한 15년, 20년 요 정도 네. 진행하는데 한 7, 8년 이후부터는 노령의 증상이 오기 때문에 노령견으로 그럼 노령견에 따른 이제 질병이 또 피할 수 없는 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오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어요. 지나가다 이쁘니까 저 옆집에서 친구가 사서 이쁘게 키우고 있으니까 나도 사줘.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쉽게 네. 사다 보니까 쉽게 버려진다. 이게 가장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선진국을 비교하자면 동물을 사는 절차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까다롭나요? 일단 독일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저 펫샵에서 판매 자체가 아예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 유기동물 보호소에서만 입양이 가능하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 들어서 뭐 캘리포니아주나 뉴욕주나 펫샵을 주 내에서 뭐 철폐하는 네. 예, 그런 움직임들이 주마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산됐을 때부터 생산 단계에 있는 동물들의 어떤 그런 처우라든지 네. 그런 문제가 학대가 수반되다 보니까 선진국들은 이제 그런 것을 바로 규제를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뭐 부산에서도 해운대구가 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직영으로 운영되는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문을 열었습니다. 네. 사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안락사를 시키던 그런 문화였는데 네네. 이제 입양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잘 보호를 해주는 그런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는 아직까지 좀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 역시 유기동물 입양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며 네. 그러나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가 되는 것을 두 손 모아 바라고도 있어요. 네. 근데 2018년 유기동물 개체수 10만 마리 이상 구조되면서 최고점을 찍은 안타까운 한 해였고요. 네. 유기동물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 예산도 매년 증가되어 약 200억 이상 유기동물 관리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을 하며 이러한 사회적 고민 앞에 유기동물을 끝까지 보호하고 입양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 목표로 반려동물 산업의 사각지대에 등불이 되는 시작은 너무나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유기동물 입양 보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재파양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가 필요하며 대부분의 보호소의 유기동물은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기도 하고 입양 후 무조건적인 사랑을 쏟아주기에 없었던 행동 문제가 발생하여 재파양되는 사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소에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 문제를 소거하고 방지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도입과 전문 인력의 고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은 대부분 행동 문제로 인해 유기나 파양이 되는데요. 교육을 통해 문제 행동의 교정 후 입양시키고 입양되지 않은 아이들도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닌 안정적 관리와 교육을 통해 사랑을 받고 지내는 언제든 안전한 가정에 입양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덧붙이자면 입양을 계획하는 보호자분도 성향에 맞는 반려견을 찾아 반려동물의 행동을 이해하는 지식과 문제 행동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는 것 또한 중요하기에 보호자를 교육하는 강좌 또한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해운대구 유기동물 입양센터의 그 입양 절차를 영상으로 접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그 동물과 좀 교류를 한 다음에 어떤 애착 관계가 생겼을 때 하도록 하는 좀 책임감을 부여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부산은 반려견 보유 가구가 전국 3위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제대로 된 반려견 놀이터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년에 부산에 반려견 놀이터가 생깁니다. 뭐
아마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비반려인 분들께서는 좀 우려하고 좀 싫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사실 부산시에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추진하려고 한 게 올해가 처음이 아닙니다. 네. 제 기억으로 2015년도 당시 서병수 시장 재임하실 때인데 그때도 반려동물 놀이터를 아마 추진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지가 선정이 되더라도 인근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그렇죠. 통해서 네. 다 무산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올해 이 오거돈 시장 민선 시장께서 정책 1번지 뭐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구한 이제 첫 번째 사례였는데 거기서 상당히 이제 높은 찬성의 의견이 상당히 높게 나왔죠. 그래서 네. 보다 좀 달력을 가지고 이 동물 놀이터를 이제 추진하려고 한 4군데 정도, 5군데 정도 후보지를 두고 저희가 이제 선정위원회가 열려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1순위가 시민공원이었고, 예. 2순위가 또 경상대학교 내에 어떤 부지였고, 3순위가 또 뭐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네. 지금은 현재는 시민공원은 내년에 조금, 아마 부서 간에 좀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조율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때문에 내년에 바로 시작할 수는 없고, 그래도 이제 부산시 제1호 반려동물 놀이터가 경상대학교 그 내에 아마 내년 초에 네. 만들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이게 비반려인께서는 이제 이게 동물 관련된 시설은 전부 다 혐오 시설로 보는 인식 자체가 좀 안타깝습니다, 정말. 예. 주변과 마찰 없이 반려견, 비반려견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의 묘를 낸다면 네. 뭐 제2, 제3의 반려동물 놀이터도 곧 아마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두 분과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참 우리의 인식 개선이 앞으로 좀 더 많이 나아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반려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또 나아가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만나본 동물 활동가 분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기견과 식용견, 반려견의 차이를 설명해 달라고. 한 5초 정도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머뭇거리는 찰나에 유기견과 식용과 반려견은 사람의 편리에 의해 만들어진 이름일 뿐이고 네. 지금 저기에 앉아있는 강아지 어떻게 보이느냐. 유기견, 식용견, 반려견 구분 짓지 말고 생명 그 자체로 인정해주고 바라봐 주길 바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말이 제가 동물을 대하는 마음 자세를 다시금 꼭 붙들게 해주었으며 한편에서 동물학대나 유기에 대해 처벌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는 저도 화가 많이 나지만 그러나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반려동물과 행복한 공존을 위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보호자의 지속적 교육을 통한 반려동물에 대한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하며 이러한 문화가 정착될 때 비로소 학대받는 동물과 불쌍하게 버려진 동물의 개체수가 줄어들 것이고 나아가 반려동물과 함께 공존하는 아름다운 사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날을 꼭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대표님께서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물론 제도적인 장치, 네. 처벌 높이고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인 건 우리나라 교육에 좀 변화가 와야 된다. 네. 약자를 보호하고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너무 경쟁에만 매몰 애들을 내다 절벽에 밀다 보니까 네. 뒤돌아보고 내보다 좀 약한 약자들에 대해서 손을 내미는 그런 환경이 좀 부담스럽거나 그렇지 않느냐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초중등 고등에서부터 생명에 대한 교육 반드시 기본 교육으로 이어서 뭐 이런 학대, 동물의 끔찍한 이런 소식이 더 이상 듣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